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수가 매일 2배 이상 늘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체 코로나19 환자 수는 43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하루 새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229명. 이제 전국 누적 환자 수는 433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80%가 넘는 356명이 대구 경북 지역 환자입니다. 확진 환자는 청도 대남병원과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만 지금까지 환자와 의료진을 합쳐 1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된 사람은 230명이 넘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 9,30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700여 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전화가 오는 경우에 응답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선거 기간이 돼서 별도로 찾아가거나 하기는 현재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환자가 짧은 시간에 급증하면서 지역 의료 체계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에 의료시설과 인력 등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북에서는 22일 하루 사이에만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일행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경주에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추정되는 국내 세 번째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김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정 지역을 유지했던 안동도 결국 방역망이 뚫렸습니다.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예천군 공무원 A씨에 이어 함께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다녀온 안동 시민 5명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안동시는 식당과 성당 등 확진자들의 구체적 이동 경로를 발표하며 시민들에게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 산하의 박물관, 도서관, 체육시설, 학과산 온천 등 모든 다중집합이용시설은 전면 휴관 조치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각종 모임 행사를 취소해 주시기 바라며 경주도 안전지대를 벗어났습니다. 경주의 확진자는 20대 남성으로 지난 19일 대구 동성로를 다녀간 뒤 동대구역에서 기차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남성이 신천지교회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8시 대구에서 동생을 만난 다음 19시 5분 무궁화호 기차로 경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저희 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내에서는 청도에 이어 국내 세 번째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40대 남성 1명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21일 처음 확진자가 나온 경산에서는 다음 날 6명이 추가되면서 14명까지 늘었고 문경과 포항 등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해 경북에서만 하루 사이 1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확진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역 병상과 의료진을 늘리는데 행정력을 주력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신천지 교회 외에도 이번 코로나19 사태 중심에는 청도 대남병원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하룻밤 사이 이 청도 대남병원에서만 95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는데요. 방역당국이 대남병원에 대해 통째 봉쇄하는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22일 하루 신규 확진자만 95명으로 사망한 50대 여성 1명을 포함해 80여 명이 정신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15일을 전후해 발열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진 등 직원이 9명이고 입원 환자가 102명이고 사망자가 2명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병원 내 환자 발생은 주로 폐쇄병동으로 운영되었던 정신병동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신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자 방역당국은 당초 다른 병원으로 환자들을 이송하려던 계획을 철수했습니다. 대신 병원 전체를 통째 봉쇄하는 코호트 격리로 전환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외부 의료진 20여 명을 투입해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이후 코호트 조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서 이 받아줄 병원이 없다고 합니다. 용량이 초과되어서 대남병원 5층을 격리병원으로 활용하여 치료하기로.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와의 연관성 등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구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 등이 대남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병원 종사자 중 신천지 교인이 있는지와 해외 여행력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어 청정지역이라고 불렸던 강원도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사이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들 모두 지난 13일부터 16일 사이 대구와 경북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일 오후 4시 기준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명입니다. 춘천과 속초가 각각 2명씩, 삼척에서 1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들의 공통점은 방문 일자는 다르지만 모두 대구와 경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춘천 확진자 2명은 지난 16일 대구 신천지 예배당에서 31번 확진자와 접촉했고, 삼척 확진자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대구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속초 확진자 2명 역시 각각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경북 단양과 문경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천지 활동으로 확인된 분은 2분 정도고 나머지 3분 중에서도 1분 정도가 신천지 활동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2분은 단순히 관광으로 다녀오신 분들이 감염돼서 오셔서 현재 이들은 국가지정 감염병 관리병원인 춘천 강원대병원과 강릉의료원 음압병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이송된 이곳 강원대학교 병원은 음압병실이 있는 9층을 완전히 비우고 환자 치료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방역당국은 지난 16일 신천지 확진자 발생 이전에 대구를 방문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구 경북에서 누구를 만났고 돌아와 강원도 내에서 어디를 거쳐갔는지에 대한 빠른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 현재 강원도는 조사관을 각 지역으로 보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고 최대한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얘기를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를 이렇게 꺼리지를 않고 그걸 아주 당연하게 하면서 하니까 동선이 공개되지 않고 신천지 교회는 폐쇄됐지만 다른 데서 소규모 전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일부 지자체들이 이들의 동선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SNS를 통한 유언비어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 역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강원도교육청은 춘천과 속초, 삼척 지역 유치원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휴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춘천시는 종교시설 등의 행사 자제를 요청했고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 임시 휴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청정지역인 강원도마저 뚫리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수도권 곳곳에서도 추가 확진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 김포에 이어 부천과 포천에서도 추가 환자가 나왔고 인천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에서도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인천 부평구에 사는 60대 여성. 지난 14일부터 나흘 동안 대구 신천지교회 집회에 참석한 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광역시청으로부터 대구 신천지 집회 참석 이력에 따른 검사 권고 연락을 받았고 지난 21일 14시 30분에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체를 채취한 후 자가 격리를 취하던 중 오늘 9시 30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환자는 인천의료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거주한 가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확진자가 방문한 부평역과 부평시장을 긴급 방역하고 추가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천 지역 신천지 교회 전체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금요일부터 이제 세 군데 방역을 마쳤고요. 방역 소독을 그리고 자진 폐쇄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그 출입을 하느냐는 저희가 상시 좀 감시 체계를 구축해서 출입을 자제할 수 있게 저희가 확인을 할 겁니다. 경기도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김포에 이어 부천에서도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12번, 14번 환자 이후 처음입니다. 한 명은 대구 신천지 집회에 참석한 여성이고 또 한 명은 대구에 거주하다 부천 본가에 온 대학생입니다. 이런가 하면 포천에서는 군인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격리됐습니다. 또 전날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서울 은평 성모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 한 명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산 경남에도 확진자가 3명 추가돼 총 9명입니다. 이 중에는 간호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해당 병원은 경남 창원의 중심가에 있는 데다 산모들이 많이 찾는 병원이라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한마음병원입니다. 이 병원에 다니는 40대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한마음병원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소식을 접한 환자의 보호자들이 일부 찾아왔지만 병원에 들어가지 못해 관계자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보호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지금 전면 통제되어 있거든요. 환자 누워있는데 어떻게 문 닫았습니까 그러면? 확진자의 자녀가 대구에 2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가족 3명도 자가 격리 중입니다. 신천지와는 무관한 확진자로 확인됐지만 창원시는 시내 신천지교회 3곳을 폐쇄했습니다. 상남동 시민생활체육관을 비롯해 공공체육시설, 복지회관, 도서관, 경로당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관 조치, 890개의 어린이집도 임시 휴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만 보육 서비스가 절실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거기에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에 생긴 또 다른 확진자는 합천의 4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합천과 대구를 시외버스를 타고 3번 왕복했습니다. 합천 시외버스 터미널을 비롯해 인근 정형외과와 내과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도 내 확진자 6명과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는 총 25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진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이 진주 소재 신천지교회에서 1시간가량 교육을 받으면서 접촉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교회에서 교육을 받은 220명은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1:1 관리를 강화하고 연락 두절이나 무단 이탈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과도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확진자로 추가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2주 전에 일본과 필리핀을 6일 전에 대구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의료원 음압병동을 비롯해 의료원 전체에 600개 병상을 확보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백스코에서 열리는 다중 집합 행사도 취소 또는 연기할 방침입니다. 경남도도 도민들에게 대구와 청도 방문을 지양해 줄 것을 요청하며 시군별 신천지 교인 명단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여행을 다녀온 20대 남성과 회사 동료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도 3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해 방역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전북도는 김제에 사는 28살 남성 A모 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 동료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A씨 가족 4명과 여자친구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는 거의 대부분 3일에서 5일 정도의 가장 많은 발현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7일부터 9일까지 대구에 있었는데요. 10일 날 증상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9일 날까지 대구에 있고 10일 날 전주에서 증상이 처음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로 보면은 그게 맞다고 봅니다. A씨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대구 동성로와 북성로 일대를 여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구를 다녀온 후 회사와 백화점, 영화관, 마트 등 전주 지역 다중이용시설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문 사실이 알려진 상가들은 대부분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녀간 곳으로 알려진 전주 지역 백화점과 주요 쇼핑몰들은 이처럼 영업을 중단한 채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인 A씨가 사는 김제 지역 집과 인근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방역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A씨는 할머니와 부모,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불안해한다고 그래서 마을 휴관이랑 그 가가 호우를 다 해드릴 예정입니다. 김제 지역 모든 경로당은 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A씨 가족이 다녀간 곳으로 알려진 병원은 자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환자 확산에 대비해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각각 1개층씩 격리병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경우 모두 42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수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라면 코호트 격리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같은 병명이라면 다인실로 활용을 해서 병실 부족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전북 지역 인근인 충북 청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30대 부부가 22일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부부는 청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거주 가족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충북 청주에서는 30대 개인 택시 기사가 확진자로 판정돼 방역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전북과 충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불어나면서 각 시도에서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브리핑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신천지 대구교회는 2월 18일 당일 이미 폐쇄 조치하였고 교회와 관련된 대구 내 신천지 센터, 복음방 등 17곳도 같은 날 이미 폐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확보된 7,336명 중 의심 증상자 1,261명을 우선으로 해서 이미 검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지원된 공중보건의 51명 중 41명을 특별히 배정해서 금일 교육 완료 후 내일부터 검사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 중 확진자 92명에 대해서는 당초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할 계획이었으나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서 이 받아줄 병원이 없다고 합니다. 용량이 초과되어서 대남병원 5층을 격리병원으로 활용하여 치료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에 금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6명입니다. 조금 전에 또 한 명의 결과가 나와서 지금 6명이 되었습니다. 확진자 6명은 지난 2월 8일부터 16일까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후에 일행이었던 예천 소재 1명이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21일 즉시 오후 1시경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 소재 일행을 확인하고 상담 및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금일 경주 시민 한 분이 확진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확진자의 감염 및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와 협조하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저질환은 고혈압이 있으셨던 분이셨고 직장은 외동업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계신데 이분이 사망하셨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임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2월 21일 금요일 날 야간 출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서 여자친구가 집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사망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마음 창원병원 임시 폐쇄 조치로 창원병원의 간호사인 것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1차 양성 판정을 통보받는 즉시 역학조사팀을 한마음 창원병원과 합천군으로 보냈고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마음 창원병원의 역학조사 지원을 위해서 우리 경남도의 역학조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한마음 창원병원의 내과의사 한 분을 민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해서 지금 심층 역학조사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우려스러운 점은 나머지 두 분은 단순히 관광으로 다녀오신 분들이 감염돼서 오셔서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남부 지역은 특히 남부와 동해안 지역은 대구 경북 지역과 왕래가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대폭 이 방역을 강화해서 이 두 지역을 오가는 교통 거점을 좀 더 확실하게 차단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각 지역에 있는 시민 기자들을 통해 현장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동에 있는 권상열 시민 기자 이야기 들으면서 지역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동에 확진자 5명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부터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지내고 있고요. 이미 학원이나 도서관, 성당 등 이런 곳에서 문자가 와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내가 그 시골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임시 휴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미 대구 확진자 이후에 손님이 급감하고 있었고 네. 오늘 안동 확진자 발표 이후에는 차량 통행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창원으로 가봅니다. 창원시 진해구에 거주하는 황보경옥 시민 기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창원에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요. 외출하는 것도 좀 꺼리고요. 전부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는 상태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 제가 모임이 있어서 잠깐 나갔었는데요. 그 식당에 주인 아주머니께서 들어가는데 대구 갔다 왔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그랬더니 대구에서 아무래도 이제 신천지 때문에 환자가 많이 발생되니까 농담 반 진담 반 아마 염려가 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좀 안면이 있는 분한테는 대구 갔다 왔냐고 묻더라고요, 어제. 그리고 식당에 손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임도 많이 취소하고요. 그리고 목욕탕 가는 것도 꺼립니다. 목욕탕도 안 가요. 이번에도 창원입니다. 창원시 진해구의 강대섭 시민 기자입니다. 대구에 그 신천지 교회에서 이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면서 우리 창원 진해에도 조금 불안감이 많이 좀 지금 나들고 있습니다. 행사도 웬만하면 모임도 웬만하면 지금 다 미루고 좀 집회를 좀 안 하고 있죠. 모임도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특별히 뭐 그거 외에는 뭐 외출을 일단 자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공공장소나 이런 데를 웬만하면 좀 안 가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부산 상황 알아봅니다. 부산시 중구에 거주하는 서태훈 시민 기자입니다.
부산은 그래도 좀 안심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아래부터 동래구에 한 명, 해운대 한 명 이렇게 두 분이 확정자가 나오다 보니까 부산 시민들은 당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부로 지금 시민들의 얘기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외출을 삼가하는 이런 실정이 지금 많이 보입니다. 예, 외출을 어제도 제가 국제시장에 그게 일이 있어서 갔더니 아마 지금 한 80% 정도가 시민들이 네, 전국에 있는 시민 기자들 통해서 코로나19로 영향을 받고 있는 각 지역 상황 알아봤습니다. 대구 경북을 진원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통상의 방법을 넘어 가용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지금 상황 홍승현 기자가 전문의와 함께 진단해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규모 감염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 대구에서 시작된 유행 상황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감염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네, 오늘 또 확진자가 여러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확진자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무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퍼진 거지 뭐 아직도 심각 단계로 안 올린 게 조금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신종플루 때와 같은 식으로 치료 단계, 역학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역사회 감염 확산 단계라는 점을 전제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통상의 방법을 넘어선 가용한 방안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신종 전염병이 생기면 첫 단계는 컨테인먼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봉쇄 작전을 피거든요. 뭐냐면은 환자 지금처럼 여태까지 해온 것처럼 모든 환자를 다 검사를 하고 확진자 주변에 그런 접촉자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다 감시하고 격리하는 그런 정책을 써요. 그걸 이제 컨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어느 순간에 그걸 아무리 하더라도 지금처럼 지역사회 감염이 바이러스의 어떤 원래 특성 때문에 생기거든요. 지역사회 감염이 생기면은 방식이 봉쇄해서 이제 완화라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거든요. 뭐냐면은 이미 여러 사람이 걸렸는데 경증 환자는 저절로 좋아지니까는 중증 환자를 빨리 찾아내서 치료를 집중해서 사망률을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장기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중국이 완전히 뭐 안정화돼야지 국내도 같이 안정화되겠죠. 왜냐하면 중국을 안 막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국내는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감염력이 제가 보기엔 독감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정부의 대응에도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일단은 의심 환자는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의 역할을 강화해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환자는 확인하고 격리해서 감염병의 전파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보건소와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을 분리해서 집중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며 긴장 속에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개인 차원에서도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과 함께 의심 증상이 있을 시 국번 없이 1339 또는 지역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 특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